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파바밭 캐스트. 팟캐스트. 다들 어떠신가요? 지금 토요일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잠이 덜 깬 것 같은, 얼굴이 부은 건 아닌데 부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저는 녹음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참 이 팟캐스트 참 오프닝이 참 체계적이지가 않구나. 아니요. 근데 저희 에피소드들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오늘도 돌아온 파바밭 캐스트, 이게 매주 녹음한다라는 게 되게 안정감을 준다. 계속 반복되는 게 맞아요. 저희 끔찍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저희 오프닝과 엔딩이 굉장히 반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렇게 자신감을 평가절하할 가지세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네. 맞아요. 자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 팟캐스트? 자신이 너무 많아. 자만하다. 너무 원래 자만해. 삶은 정신승리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행복회로 열심히 돌려야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어디서 뭐 하시는 민코님이시죠? 네, 저는 이불로 몸을 둘둘 말고 이렇게 녹음하는 민코인데, 아니 제가 지난주 에피소드를 누워서 눕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아질님이랑 리스님이 상당히 또 비난을 많이 해주셨는데, 극딜을 많이 넣었죠. 네, 저희가. 극딜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이유가 있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녹음을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날 주말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토요일 맞아. 아침에 녹음을 할 때가 감기의 시작이었어. 전조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한 게 거의 한 6, 7일을 가는 거예요. 몸 아픈 게. 약을 다 먹었는데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시작한 게 아직도 계속 지속돼서 이렇게 이불을 보자기 맞아요. 뒤집어 쓴 네. 거죠.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거의 가시긴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인가 생각해서 코도 쑤셔보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감기가 또 유행이기 다행이에요. 때문에 우리 번쩍이 여러분들도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네, 환절기라서 다 감기가 맞아요.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감기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이 막 전파를 하고 다니셔서 위험한 것 같았는데 바질 씨도 좀 상태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감기에 걸렸고요. 네. 민코님한테 어떡해. 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이틀 전부터 막 코가 너무 맹맹하고, 지금 혹시 좀 코맹맹이 소리 나나요? 네, 나요. 네, 그러고 좀 목도 칼칼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약간 기침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예고. 바랍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해 기침 바랍니다. 예고. 그치만 제가 기침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참는다. 끄고 기침을 할 거예요. 역시 프로의 자세는 좀 다르네요. 그쵸. 아니, 그럴 제가 수 듣기론 리스님도 주중에 좀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그 감기가. 네. 감기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부터 좀 기운이 허해서 좀 아플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동료분한테 약간의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때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밤에 목이 살짝 부어서 물 마시는데 목이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잠을 잘 잤는지 금요일에 좀 나아졌는데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감기 맞다. 어제는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하고 그냥 일찍 잤어요. 그랬더니 잘하셨네요. 이제 토요일인 오늘 아침은 조금 컨디션이 제일 낫다. 근데 괜찮네요. 리스님 그래도 회복력이 좋으신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도 약간 부었었는데 잠 한 번 나으니까 약간 낫고. 세 분 중에서 지금 제일 제가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비타민을 막 다 때려 박았어요. 비타민 C도 아침 저녁으로 먹고 B도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좀 모르겠네요. 네. 상당히 부럽네요. 좋습니다. 지금 골골대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오늘 푹 쉬시길 바라길 바라면서 네. 저희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저희 또 리스님이 새로운 소식이 있으시죠? 새로운 소식이라기에는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지난 에피소드랑 지지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씩 떡밥을 흘렸어요.
조금씩 맞아요. 리스님의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다라고 맞아요. 저희가 계속 흘렸는데 좀 번쩍이 여러분들 그걸 좀 이렇게 캐치하셨겠죠? 알아채셨는지 예. 한번 리스님 오늘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번쩍이 저 발표하나요? 여러분들이 오피셜리 예, 아나운스. 오피셜. 번쩍이는 촉으로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이직을 했고 그래서 새 회사에서 2주 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뭐 무슨 시상식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어제까지 이제 2주 차 근무를 했고요. 이제 다 월요일이 되면 3주 차가 되는 거겠죠? 네.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직 소식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리스님이 이직을 한 기념으로 리스님의 이직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회사란 무엇인가? 네, 커리어란 회사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직을 하고 무엇인가? 싶은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쵸, 좀 그쵸.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번쩍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서 네. 좀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아니, 좀 생각해 주시면. 이미 이직도 많이 하시거나 업력이 쌓이신 분들도 많이 들을 거라서 귀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팟캐스트 저희가 또 오래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했어. 4년차. 1년부터 했나? 2년부터 했나? 그래서 꽤 됐는데 사실은 초기 팟캐스트 보면은 저희가 되게 셋 다 막 취직 못 해가지고 좀 약간 악에 받쳐 있어요. 그래서 막 왜 취직을 안 시켜주는 이 사회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셋 다 저희가 지금 취직을 하고 또 뭔가 이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인생의 어떤 경로를 계속 팟캐스트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가 취직을 막 한 지가 되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직 얘기를 하는 시점이 됐다 좀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번쩍이 여러분들과 맞습니다. 함께 삶을 이어나가는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저희 바바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직이 되게 큰 이제 변화잖아요. 변화? 그쵸. 네네네. 그래서 리스님, 네. 주로 두 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인터뷰 느낌도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리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네, 바질 씨 목 아파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자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약간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던지려고 네, 하고 있어요. 민꼬 씨한테 이거 바통을 넘기세요. 질문하라고. 좋아요. 일단은 해보세요. 이직을 이제 한지 이제 2주차가 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좀 이직을 하고 직장이나 이런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직을 해서 어떻다? 저는 평온하다.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평온합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니 이직을 이제 하셨으면은 뭐 사람들도 적응하고 일도 적응하고 바쁘게 조금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 평온하다라는 건 좀 어떤 느낌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두 번째 회사지만 사실상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신입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하는 일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요. 그치만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그냥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깨달음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서 괜히 막 신입의 패기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힘 빼기를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막 무리하지 않고 뭐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뭐 신입이니까 일 천천히 가르쳐 주겠지. 뭐 약간 시간이 떠도 그럼 회사에 있는 거 정보 조금 알아가면서 내가 찾아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럼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여유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력직 신입이다 진짜로.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막 힘을 써서 막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했던 시즌도 있었고 이제 완전 후반부에는 맞아요. 완전 마이웨이로 뭐 어차피 퇴근하면 연락도 안 하는 사이인데 이런 느낌으로 정말 업무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했었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 중간 스펙트럼 어딘가에서 내가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일만 잘하면 일단 최소한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굳이 뭐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게... 회사들이 경력직 신입을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말들이 되게 오랜 어떤 시간과 고민이 뭔가 농축된 그런 통달한 것 같죠. 네, 통달한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근데 또 완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전 직장에서 하시던 일하고 정말 완전히 다른 곳에 진짜 신입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커리어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일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배워 나가고 계신지. 일을 배운다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좋아하는 쪽으로 간 거긴 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스킬셋 같은 것도 능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그냥 찰떡같이 알려주시고 저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쓱쓱쓱 진행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을 꼼수 같은 걸 잔머리 같은 걸 많이 부려서 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신기술 같은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걸 되게 잘 하는 편이라서 단순한 것들을 되게 빨리 쳐내고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있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경력직 신입다운 답변을 척척 해주시는 게 너무 그 회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막 그런 저의 업무 퍼포먼스에 대해서 딱히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막 쿠사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있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렇게 됐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직장은 스타트업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은 좀 업력이 긴 중소기업 같은 느낌인데 조금 두 번째 회사가 특이한 회사긴 해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아닌 것 같은 중소기업 이런 그쵸. 느낌인데 그러고 업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업계가 완전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막 교육에서 미디어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예전 첫 직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팀장님이 되게 커리어 하이를 찍고 볼장 다 보고 조금 이제 여유롭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어서 업에 대한 통찰을 되게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일은 그냥 어딜 가든 다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음에 막 못한다? 막 쿠사리를 주고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쩐다 하는 거는 크게 걱정하거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그건 뭐 그 우물 안에서 통용되는 용어고 어차피 익숙해질 거니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두 번째 직장을 시작을 했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면서도 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막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은 주니어 때 익히는 거라기보다는 업무라는 것과 또 회사 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가 그런 말씀 해주셨다라는 더 넓은 시야에서 이미 모든 걸 경험해 보신 분의 이제 지혜를 좀 살짝 전수받은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태도에 대한 문제,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을 퍼포먼스를 엄청 잘 내는 것보다 그냥 어떤 태도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맞아요. 이제 리스님이 지금 엄청 여유롭게. 저는 약간 저는 약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저희 회사는 실적 압박이 저희 회사도 엄청 있는 회사여가지고 막 쪼임을 많이 당하시죠. 단위로 매달 매분기 단위로 KPI를 측정하면서 숫자 보면서 막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작년 대비 몇 %가 더 낮아졌고 이렇게 가면 회사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맨날 매니저단에서 위기감 조성. 위기감 조성을 맨날 해 진짜로. 근데 이제 저는 신입일 때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일희일비하셨죠. 막 우리 회사 망하나 봐. 막 맨날 이러고
어떻게 큰일 났나 봐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도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그냥 그런 일어나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엄살을 부리는 게 있는 게 정상일 땐 힘들다, 힘들 때는 망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 더 한 단계씩 그래서 최악인 것처럼 더 나쁜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도 엄청 안 좋았는데 막 올해는 작년 대비 뭐 떨어졌다고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을 믿지 못하게 된 마을 사람들처럼 약간 또 저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회사랑도 좀 거리를 두고 제가 저의 속도라든지 저를 약간 좀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메시지들로부터.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배우셨네요. 그런 게 약간 경력직으로 좀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게 됐다 못하게 됐다가 아니라 맞아. 힘을 빼고 쉬어가는 과정이다. 왜냐면 그렇게 힘을 빼야지 배우는 것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좀 퍼포먼스도 더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힘을 바짝 줘가지고 하면은 어떤 단기적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그래서 질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아니면 제가 쭉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직하셨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팀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전 직장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 이직을? 사실 그 팀장님이 저희 3명 있는 카톡방에서 약간 슈퍼스타였거든요. 약간 팀장님이 제가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리스님이 막 오늘은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둘이 막 되게 너무 좋은 팀장님이다 막 그 팀장님 말 해줄 수 모시고 싶다 우리 회사로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각자의 회사 생활에서 갖지 못한 그 멘토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리스님의 팀장님을 좀 빌려가지고 멘토를 삼았죠. 투영을 약간 했는데 그 말씀들이 적재적소에. 그렇죠. 근데 대체 왜 이직을 하셨나? 일단 마법의 3년차가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던 일들이 손에 다 있고 조금 더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3년차에서 뭐 부서 이동이라던가 새로운 일을 혁신적인 걸 받는 게 아닌 이상 좀 더 뾰족해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다라는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좀 질린다, 물린다, 그리고 좀 정체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커서 그래서 이제 눈이 막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팀에서 좀 연차가 높으신 이제 경력이 좀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스님 지금 스타트업에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훨씬 더 잘 배우고 재밌게 잘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what if 이제 대체 역상으로 쓰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돌아갈 준비가 다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눈이 돌아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확 뇌리에 꽂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어떤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전에 있던 전 회사에서 있던 팀이 막 완전 메인 부서는 아니고 조금 R&D에 가까운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할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조금씩 벌여 나가는데 막 전면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느낌은 적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하더라도 그냥 계속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3년 차가 되기 전에 되게 조금 마음이 좀 튼튼해졌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상황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뭐 굶어 죽진 않겠네. 그런 좀 근자감 있잖아요. 그냥 뭐든 그쵸.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반대 쪽으로도 생각이 들었는데 괜히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오. 얼마 전에 그 EP9이라는 매체에서 스티브 잡스의 이제 뭐 회고록, 자서전 이런 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지만 별로 가슴이 뛰지 않는 직장과 지금 돈을 적게 주더라도 전망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직장 중에서 뭘 고를 것인가. 막 5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옮길 때도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뛰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일을 골라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지금 직장으로 옮긴 게 약간 리스님이랑 비슷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네. 리스님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유사한 게 많아요. 근데, 바질 씨의 왜냐면 저도 되게 첫 이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저는 스타트업으로 옮긴 거였고, 근데 저도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렇게 그 책 날개에 이렇게 작가 설명 나오잖아요. 양력. 어디서 태어나서 뭐 했고. 근데 거기서의 그 양력에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이 뭐 여기를 다녔지만 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이후에 뭐 이러이러한 선택을 해서 어쩌고 됐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다녔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옮겼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아까 말씀하신 그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게 어쨌든 간에 하나의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면 난 좀 재밌는 이야기이고 싶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려면 사실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라는 것은. 드라마를 약간 만들고 싶은 느낌? 그쵸. 그래가지고 소설의 5단계 구조 이런 건가요? 고난, 역경, 그쵸. 위기, 절정, 결말. 그쵸.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싶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그냥 이거는 내 인생 스토리의 그냥 역경 파트인 거지, 뭐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되게 이제 우울의 늪에 굉장히 길게 있었을 때, 그리고 그걸 빠져나오면서 했던 생각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라앉아 있으면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간만 지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선택을 하고 끝장 볼 거 다 보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면 그때 방향을 바꿔서 다시 새로운 길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준비하면서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도 바질 씨랑 민코 씨한테도 질문을 한 것처럼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내용이 주였냐면 연봉이 진짜 많이 깎였어요. 정말 많이 깎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연봉 깎고 이직하기. 그래서 민코 씨는 결사 반대. 너의 가치는 이제 깎으면 안 된다. 이제 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반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도 했고, 돈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모두가 걱정할 정도로 많이 깎이는 정도라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그럼 그건 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그치만 그거 빼고는 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맞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리스님이 뭐 오늘 약간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오늘 우리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서 모여서
아니, 막 압구정을 얘기를 또 막 왜. 했어요. 예, 압구정에 네. 있는 되게 이제 로컬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민코님이 그 리스님이 되게 다 이제 뭐 이래서 이직을 하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회사고 막 얘기를 했을 때 다 막 민코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그 처우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에 새로 가는 회사에 처우 얘기를 하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다. 바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업계를 바꿔서 이직한다는 것 그래서 연봉 테이블 자체가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것도 고려를 할 만한 상황이었고 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자존심을 부릴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춰서 시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제 거기서 맞아요. 이제 더 높이려고 하면 진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맞춰서.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 회사가 네. 꽤 괜찮게 페이를 줬던 편이라서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는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낮춰야 될지는 몰랐지만 네, 바질 씨.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딱 리스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전 회사가 되게 돈을 잘 주는 곳이었고 되게 처우가 괜찮은 곳이었는데 선망받는 곳이기도 했죠. 그쵸. 약간 그런 선망받는 그런 선망 어쨌든 그런 곳이었고 우아하는 근데 느낌이지 이제 않았어요? 그쵸. 어디 다닌다 그러면 그냥 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직을 했었을 때 되게 저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 어쨌든 업계를 바꾸는 거라면 그 정도의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고 그러고 저는 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 또는 뭐 빨리 거기를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거긴 어쨌든 간에 이제 연봉이 계속 오를 거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어디를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거기에 갇히게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왜냐면 그거에 익숙해지면 점점 포기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너무 달콤하죠. 네, 우리가 지금 내 몸뚱이 하나만 부양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맞아요. 이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팀장님과 그 아까 얘기했던 연차 많으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할 수 있는 걸 누려라, 즐겨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작년에 제가 여행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뭐 이제 부양할 처자식들 없을 때 많이 실컷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걸린 게 없을 때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을 때 가장 나이가 어릴 때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이제 좀 더 스무스하고 건강하게 무언가 이제 에너제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리스님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되게 뭔가 모든 게 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뭔가 부양할 것은 없어서 나이가 어린 상황이지만 너무 어려서 막 멘탈이 흔들리고 막 네. 이런 상황은 또 아닌? 약간 맞아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는 사실 치기 어린 되게 곳.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다치셨나요 많이? 아니요. 민코스 왜 이렇게 한숨을 깊게 하시세요? 아니요. 갑자기 갑옷을 둘렀어요. 이불을 둘둘 둘렀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아직은 지금의 시기가 그쵸. 지금의 시기가 적당한 갑옷은 있으면서 또 아직은 그 부양하거나 이런 책임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뭐 적절한 시기인 것 같네요. 리스님. 네, 맞아. 그 얘기도 했었었는데 되게 이직 얘기를 이곳저곳 많이 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편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의 파편들을 좀 조금씩 깨달으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직한 분야에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회사의 그 영역에서는 그 업계에서는 이 다음에 뭐 하지? 어떤 경력을 살려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지? 라는 게 조금은 물음표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 좋고 일할 만하고 보수 좋으니까 있긴 한데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그려졌다면 이직하면서는 되게 막 괜시리 욕심이 나더라고요. 막, 저는 대학원 같은 건 진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대학교 이후로는 공부에 손을 놨던 사람인데 이쪽으로는 뭔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좋은 느낌이다. 아니면 그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다음엔 더 좋은 어떤 곳에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 회사 팀장님한테 이제 퇴사 면담을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팀장님이 약간의 예견하셨다는 듯이 퇴사할 거라는 걸 그러면서 리스님이 꿈 찾아서 가는데 응원해 드려야죠 라고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팀장님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완벽한 그 멘토의 진짜 완벽한 모습. 팀장이었어 진짜. 네. 근데 약간 저는 지금 들으면서 약간 진짜 리스님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올 때는 신입으로 들어올 때는 진짜 막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회사도 너무 좋고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리니까 막 쉽게 다치고 막 되게 힘줘서 막 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또 쉽게 넘어지고 실패도 그치. 더 크게 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신입 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막 되게 이 일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엄청 강했다. 근데 지금은 그 약간은 경력이 생기고 조금 힘을 뺄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또 회사랑 나의 삶을 약간 분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그건 회사가 망하는 거고 드디어. 나는 나고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근데 이제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방금 리스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자포자기 이거를 같은 느낌인가요?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더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더 시간을 추가적으로 들여가면서 나의 어떤 스킬이나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직장인이 그냥 돼가는 건가 싶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경험들이 결국엔 쌓여서 어떻게든 써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들어눕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해야 될 거 하고 그리고 막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조금 힘을 빼고 풀어져 있는 것도 연습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제 삶을 정말 즐겁게 사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엄청 놀러 다니고 이제 공연 보고 막 여행 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고 그런 안정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맞아서 그래서 그 경험들이 없었으면 그 모든 경험들을 발판을 삼아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민코님이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게 막, 난 이제 그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그냥 그런 건가? 직장인으로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오히려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길고 나이에드처럼 60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맞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조금 힘을 풀면서 이제 나를 챙기는 방향, 내 마음이 힘들지 않는 걸 연습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특히나 뭔가 막 스타트업 아니면은 막 되게 막 빠른 성공, 뭐 빠른 성장 뭐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하면서 되게 그 다른 거에 가치를 많이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버티고 꾸준히 뭔가를 하고
묵묵히 하고 이런 가치를 많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막 그런 막 부의 추월 차선 막 이런 책 유행하면서 막 뭐죠? 그 막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 막 노동소득 다 쓸모없다. 약간 이렇게 되면서 좀 뭐 되게 그런 생각이 한동안 돌았던 것처럼 좀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저희 막- 62화까지 와서 정말 묵묵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잘하고 있죠. 또 어화등등 또 시작. 또 어화등등. 또 자만. 인생은 캐스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자만한 캐스트. 아무튼 자만한 그래서 캐스트. 확실히 그런 생산성 문화도 있고 저는 또 되게 막 스스로를 직장에서 증명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거를 내가 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강했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숙달이 된 것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조금 조합을 하고 싶긴 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둘 다 할 수 있게 됐으면 약간 뭐 모두 전환을 한다던가 타이밍에 맞춰서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되면서도 조금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저를 더 회사에서 어쨌든 더 잘하고 싶거든요. 저는 어쨌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되게 더 잘해지고 어떤 것들을 더 내가 능숙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근데 저의 직장생활 저는 얘기. 민코 씨 말에 약간의 반박일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로 힘이 빠졌냐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냐면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는 맞지만 회사의 주인공은 사장이나 이제 주주일 거라서 그래서 저는 완전한 그냥 부속품으로 사는 게 사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진짜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팀을 위해서 팀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바만 잘하면 추가로 뭘 하지 않고 나를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어딜 가더라도 그냥 힘 빼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약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됐다라는 게 사실 네. 회사가 막 망해 갑자기 진짜 막 부도 나서 그래도 사실은 제가 그 회사를 뭐 이직을 하면 되지 사실 그거는 그 대표의 문제지 사실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생겼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른바 그 높은 생산성 문화를 강요하는 뭐 약간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되게 회사랑 나를 동일시해야 동일시한 된다는 가스라이팅. 문화가 엄청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막 회사가 원팀이다. 이제 다음 달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진짜 힘내야 된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문화 논리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계속 그 회사가 망해도 나는 어쨌든 뭐 계속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거든요. 다니고 계신 곳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그 회사는 안 망하겠지,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민코님 얘기 들으면서, 민코가 다니는 회사는 더 그렇게 막 쉽게 크고 망하진 않을 것 같은. 견고해 보이니까. 그쵸. 더 이제 크고 견고해 보이는데, 저는 진짜 우리 회사는 내년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죄송해요. 막. 어쨌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대표님한테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긴 해요. 진짜 회사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네. 현실의 문제다 그게 현실의 문제다 그게. 마리프가 아니라 지금이야 나우 맞아. 그래서 그게 막 엄청 두려움으로 온다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런 생각? 네. 아니 진짜 나중에 이력서에 적어야 되는데 그 없는 회사면 안 되잖아. 그 과거 이력에 있던 회사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는 미디어 회사라서 뭔가가 이제 대외적으로 남는 회사기 때문에 족적이 남는 회사라서 회사가 망해도 뭐 나의 결과물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바질 씨도 어딜 가도 잘하겠네요. 그래서 민코 씨 그래요? 저는 그래서 더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이직해서 좋은 점. 페이는 깎였지만
직주 근접입니다. 그래서 퇴근 직접 근접 중요하지. 퇴근 체감 시간 20분이에요. 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막 커리어 얘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리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래도. 근데 맞아요. 저는 생각보다 직장이라는 것이 그 생산성 문화에서 떨어져 놓고 생각하면은 그 오히려 직주 근접이나 뭐 식대를 주느냐, 뭐 밥이 맛있냐, 약간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괜찮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삶을 결국에는 사람답게 만드는 거. 왜냐면 결국엔 직장 생활이잖아요. 생활.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 두 번째로 좋은 거. 구내 식당이 있어서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와, 제가 아까 진짜 미쳤어.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활 그 직주 근접이랑 밥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딱 그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진짜 밥준우에서 너무 부러워, 진짜. 그 밥이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전 회사 살면서 느끼는 게 전 한솥 도시락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다. 예,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맛있죠. 그래서 웬만한 그냥 밥 주기만 해도 먹는다. 근데 구내식당인데 내가 자율배식이라서 밥 백방 많이 받아서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아, 너무 좋다. 네, 행복합니다. 너무 좋다. 아, 그냥 뭐 대화 끝났네요. 뭐. 리스님 행복하다. 저 그래서 제 자랑 아니면 제 상황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나요? 너무 명쾌해요. 리스님 잘 옮기신 것 같아요. 네, 그 뭐지? 제가 일하는 사진, 그 일터 사진을 막 올린 적이 있는데 와 민코 씨가 막 감탄을 하면서 카톡으로 와 리스 너 진짜 최적인 곳으로 아주 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그 사진을 보고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와 리스야 너 정말 천직을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맞아, 이 사진을 맞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들어서 맞아. 그 사진 안에 이제 리스님이 진짜 좋아하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처우가 나빠지는 것도 걱정했지만 리스님이 되게 좋아하는 분야를 업으로 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취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면은 그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좀 이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2주차라 그런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좀 체력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 관련된 일을 하면 되게 힘들어서 되게 그 자체도 힘들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좋은 게 취미를 업으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좋아지냐면 이미 내 이제 덕질을 주중에 끝낸 거야. 낮에 끝냈어. 그럼 퇴근하면 자기 개발만 하면 돼요. 운동하고 덕질을 이미 내가 일하면서 다 끝냈어. 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몸 보신하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제 막 운동하고 잘 쉬고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 첫 2주 동안 해서 그걸 깨뜨리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균형만 잘 잡아서 계속 유지한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2주차를 마치고 나서 든 소감입니다. 되게 효율적이네요. 에너지 차원에서. 네, 좋아요. 원래라면은 예를 들어 낮에 뭐 돈 벌고 저녁에 와서 덕질하고. 덕질하고 이제 운동할 시간 없고 이제 체력 그쵸, 운동도 못 기운 하고. 없어서 이제 막 기운 없어서 골아 떨어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런데 또 이제 막 욕구는 계속 쌓이고, 뭐 운동도 못 하고, 뭐 덕질도 잘 못 하고 이러니까 막 욕구 불만 이거잖아요. 피곤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욕구 불만해서 막 충동적 행동 막 이런 거 하고, 막 지르고, 뭐 지르고, 막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데요, 리스님? 네. 그래서 덕이 뭔지 확실해지면 덕업일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직한다고 하셨을 때 걱정했던 여러 가지가 그래도 막 그렇게 부정적인 시너지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어떤 걸로 잘 작용해서 되게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냥 힘 빼는 법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의 에피소드 제목은 이직이 아니라 힘 빼는 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직이 메인이 돼야지. 약간 그래서 경력직 신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뭔가 아직 이직을 안 해본 민코 씨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게요. 고민이 요즘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막 상담이나 맞아요.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근데 약간 좀 상황이 조금 풀려가지고 지금 좀 약간은 더 다닐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회사를.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을 해보려다가 못했던 게 저도 이번에 이직을 시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름 뭐 이력서도 10곳 넘게 넣어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회사에서의 어떤 스탠스나 진행 상황이 좀 애매한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직을 막 엄청 100% 노력을 못한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그러니까 약간 욕심일 수도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업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업계나 다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연봉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지금 제가 이제 리스님처럼 아예 신입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연봉 받으면서 시작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꽤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쨌든 한 번 이 업계에 발을 담가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발을 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게 다 매몰 비용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나고 하는 게 좋게 말하면 전문성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 매몰 비용인 거라서 나중에 사실은 옮기기가 되게 쉽지 않고 결국에는 그 좁은 물 안에서 거기서 또 좁아지고 그 물 안에서만 이직도 그냥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어쨌든 이직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면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쉽지 않다라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직은 그래도 꽤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리스님 사례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는 일 자체를 싹 다 바꾸는 거는 사실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도 사실은 그 일을 몇 년 동안 해왔다라는 걸 보고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도 잘 하겠구나라는 걸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이직을 시도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저는 이제 한 번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민코님과 비슷하게 작년 겨울에 약간 이직 시도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또는 내가 이런 걸 원하지만 이거를 막 이 정도로 내가 이런 위치구나도 알고 내가 이 정도로 이걸 원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포기하면서 갈 정도로 원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상황을 지금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고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은 막 당장 이직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뭔가 괜찮은 공고가 있으면 마음 써보고 한켠에는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력서 정리도 한번 하고 뭐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내 강점이 이런 거라서 이런 거를 이런 회사에다가는 좀 잘 팔 수 있겠구나. 맞아.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력서 정리 틈틈이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진행하고 계신 바질 씨가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네. 이 정도면 내가 진행하는 게 맞나? 어쨌든.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되게 상당히 많이 떠들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떠들었고요.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 리스님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네. 파밭. 안녕. 안녕. 바이바이.